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영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날씨가 다시 네. 한겨울이 됐어요. 네, 손이 엄청 춥습니다. 어저께 네. 낮에 눈 오는 거 보셨어요? 거의 뭐 눈을 갖다 퍼붓던데요. 아, 그래요? 눈을 갖다 퍼부었습니다. 눈사람도 만들고 그랬어요? 눈사람 만들지는 못하고, 왜냐면 네. 땅에는 쌓이진 않고, 네. 높고, 네. 근데 눈은 엄청나게 퍼붓고 네. 하는 형태였죠. 어저께- 쌓이지 않아서 눈사람 못 만들겠더라고요. 아, 그래? 그쪽은? 이게 네. 동네마다는 틀리잖아요. 네, 네. 어저께 강동 쪽, 송파 쪽은 눈이 많이 왔어요. 네. 그래서 올림픽 공원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정말 어. 눈사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애들이. 예, 예. 그만큼. 네, 네. 왜냐면 거기 이제 차가 다니니까 쌓일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던 것 같아요. 근데 날씨가 엄청 추워졌는데 이게 엘니뇨나 뭐 그런 거랑 이상이 있는 거야. 왜냐면 날씨 보니까 믿기지가 않을 정도인데 이번에 네. 목요일 날은 또 낮 최고는 17도, 뭐 15도, 17도 네, 네. 가더라고. 네. 그럼 믿을 만한 건가? 그러니까 뭐 금방 추워졌다 또 금방 더워지고, 시장도 그렇겠죠, 뭐. 어찌되었건 3월인데, 네네. 3월인데, 아니, 올해 들어서 모르겠어요. 저 여태까지는 눈을 이렇게 본 적이 없거든요. 네. 밤에만 왔다 그러고, 우리가 없는 데만 넣는데, 어저께 봤더니, 이거 거의 눈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어저께요. 네. 오늘 시장이 뭐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이게 딱 지금 이 순간이요. 마이너스 0.05, 플러스 0.01 해서 거의 붙어 있어요. 네. 껌딱지 붙여놓는 껌딱지 양세 같은데, 시장 120분 됐는데 시장에 대한 이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뭐 시장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거래소 낙폭과대주들, 그러니까 네. 최근에 이제 태양광 OCI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강하게 네. 반등에 대한 쪽 나오고 있고 증권사 순익에 대한 쪽이 이제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뭐 증권주들에 대한 쪽들이 또 반등세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전히 뭐 철강, 그 다음에 뭐 지금 태양광, 낙폭과대주에 의한 시장 상승에 대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제약바이오에 대한 조정에 대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강세, 그러니까 장비주들이 지금 순환매가 또 돌고 있거든요. 네. 장비주들에 의한 순환매에 대한 흐름도 시장의 특징적인 모습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시장 전체적으로는 약간 뭐 소강 상태인 가운데에서 낙폭과대주에 의한 시장에 대한 컨셉에 대한 상승, 네. 이런 쪽은 좀 지속적인 순환매에 대한 쪽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다만 이제 지금 중국 시장이 또 3.67% 현재 시간 지금 하락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조금 이 부분은 좀 부담스러운 이제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중국 좀비 기업 네. 구조조정에 대한 쪽을 본격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좀 그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중국 재정부장이 네. 예산을, 그러니까 적자 예산에 대한 쪽을 늘려서라도 경기 부양에 대한 쪽을 지속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예산을 쏟아 넣어서라도 경기 부양을 강력히 이제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미 지난번 그 회의 때, 네. 중국 지난번 회의 때 얘기가 됐었던 거죠. 왜냐하면 적자 재정에 대한 확대에 대한 쪽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에 대한 쪽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좀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흐름을 멈추는 것은 아니다. 네. 좀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쪽을 본격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지금 4, 5조 원에 대한 대출에 대한 쪽을 뭐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에 대한 쪽을 하고 있는 거 봐서는 시장에 대한 흐름이 중국에서 일단 자금 조달에 대한 쪽이 좀 쉬워지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네. 좀 보여집니다. 몇 가지 이슈 조금 확인해 드리면 이런 거죠. 중국에서 이제 일정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주말에 통해서 그 G20 회담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앞으로 잘해보자. 네. 각국이 잘해보자. 이 정도였단 말이죠. 네. 그 멘트가 뚜렷하게 나온 건 없어요. 네. 제2의 플라자 선언 이런 게 나오고, 뭐,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건 뭐 현실화되지 않았고요. 특히 이제 바로 말씀하신 게 그런 거거든요. 이제, 뭐 예산안이나 이런 것도 전체 정책적 이슈가 되겠는데요. 양회가 열리거든요. 네. 양회가 이번에, 언제요? 3월 4일부터 정협이 열리고요. 네. 그리고 3월 5일부터인가 바로 이제 전인대. 네. 전인대는 최고 권력에 대한 권력기구나 마찬가지죠. 법적으로 보면 국회인데요. 거기서 다 최종 승인하고 결정하는 것인데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이런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과 이제 작년부터 나왔던 경제공작회의라든가요. 경제공작회의나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나왔던 것이 가장 중요한 거가
공급 사이드의 구조 네네. 조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의 구조 조정이 우리 입장에선 반가울 수 있으나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머리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호재지만 단기적으로 불안불안하다는 그런 논의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한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경제를 성장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어떻게 밸런스를 가져가느냐가 이번에 양해 이제 이슈가 된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간이 되면 이따가 오늘 이 양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 양에 관련 네. 자세한 내용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따 우리가 시간 날 때로 이슈 시간에 우리가 설명해 드리도록 네네.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관심 있는 그 특징적인 주식들 몇 가지만 좀 먼저 좀 봐주세요. 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게 되면은 뭐 OCI 이게 뭐 가장 특징적인 형태에 대한 흐름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서는 뭐 개별주에 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아주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쪽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네. 시장의 심리가 이제 좋지 않다라는 거, 뭐 영종도 이슈에 대한 쪽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는 네.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되고. 아, 영종도요? 네, 영종도. 네. 전혀 뭐 그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네.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쪽이 심리적으로 좀 많이 위축돼 있구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돌파구를 볼 수 있는 게 네. 중국 우다웨이 네. 지금 이제 육자 회담 대표 중국 측 대표에 대한 쪽이 북한 및 핵미사일 도발 이슈 네. 부분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한국을 찾았는데 한국은 지금 그 서로 존중하는 기초에서 모든 문제를 다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존중해야죠. 예. 서로. 그러니까 뭐 대북 제재에 대한 쪽 되고 그쪽 네. 이번에 그 왕이하고 캐리 그 국무장관에 대한 발표를 보게 되면 네. 한미 간의 사드 배치를 논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드 배치에 대한 쪽이 상당히 이제 유연하게 이제 흘러갈 가능성 이런 네. 부분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점 네. 이걸 놓고 본다라면 네. 시장도 이제 조만간에 이전 그 사드와 관련된 그런 그 불확실성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쪽을 좀 벗어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특징주로 좀 하나 봐드리면 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드라마의 성공에 따라서 이 회사가 돈을 벌지 안 벌지는 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내부적 계약이 있을 테니까 그거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할 일이죠. 이 회사가. 근데 어찌됐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스트리밍을 보고 일주일 지나면 무료 회원도 볼 수 있다면 중국에서 네네. 이렇게 보는 게 뉴인데요. 네. 뉴가 하여튼 지난주에 처음에 목요일인가 그 수요일날 했을 때는 큰 음봉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 목요일날 금요일날도 마찬가지 전체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같은 게 어떻게 될지 오늘 좀 올라가고 있는데 네.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해갖고 이게 전 뉴 자체보다는 하나의 뭐랄까 제작적인 어떤 그 트렌드의 변화. 트렌드의 변화인데요. 네. 제 화면 하나 잠깐 보여주시면 이게 주목할 만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미드 좀 본다는 사람들은 워킹데드에 미쳐있는 사람 많거든요. 대표적인 좀비죠 아닙니까? 네. 근데 워킹데드의 제작사가요. 한국 드라마를 만든대요. 한국 드라마. 한국 드라마의 제목은 5년이라는 건데요. 이게 보면 이게 재미나는 거가 이제 확정된 건 아니에요. 이제 네. 보도만 슬슬 나오는 건데 이게 중국에서 위성, 죄송합니다. 해외에서 위성을 어떻게 돼갖고 우리가 외계인 이런 복잡한 건가 봐요. 네. 그래서 한국 가족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살아나면 이런 거를 그린 건데 제작을 미국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재미나는 게 하는데 이러잖아요. 한국에서 하려니 한국에서 찍는데 이게 워낙 지금 예상은 시즌 5까지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재미나는 거가 얘네가 혼자 한다는 게 아니에요. 네. 왜냐면 한국의 트렌드에 강하잖아요. 네. 한국적 그런 것들은 한국의 제작사랑 또 같이 하나 하겠다. 잡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음. 이게 천지라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계획을 발표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다시 한번 잠깐 네. 태양의 후예 같은 경우는 이제 대박에 대한 기준. 네. 그러니까 한 2천만 회에서 한 3천만 회 사이면 중박이고, 네. 3,500만 회당 이제 평균이죠. 네. 회당 평균에 대한 쪽은 한 3,500만 정도면은 대박의 기준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유료 회원 기준으로 해서. 왜냐면은 그 별에서 온 그대가 회당 한 4,100만 회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태양의 후예가 지금 7천만 회가 이제 회당 평균이 7천만 회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모바일에 대한 비중이 50%, 또 PC 비중에 대한 쪽이 50%. 화면을 잠깐 잡아주시게 되면 7천만 회가 넘어갔으니까 유료가 이제 7천만이기 때문에 유료 7천만에 대한 쪽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면 일단은 퀄리티 스타트는 했다.
지금 1, 2회를 가지고 퀄리티 스타트에 대한 쪽은 진행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왜냐하면 특히 이 사전 제작 드라마에 대한 쪽은 뭐 시청률을 감안해서 네. 지금 뭐 대본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바꾸죠. 퀄리티 스타트가 되게 중요한데 그럼요. 일단은 퀄리티 스타트로 시작이 됐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태양의 후예만 중요한 게 아니라 뉴의 태양의 후예가 아니라 한국 드라마 산업 업계 전체에 대한 흐름에 대한 쪽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키가 지금 태양의 후예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얘기해 보게 되면 드라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드라마, 영화, 음원 모두 다 지금 보게 되면 미니멈 개런티 방식에서 미니멈 개런티 플러스 레비뉴 쉐어링, 그러니까 RS 방식에 대한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그 작품이 아마 태양의 후예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 업종 같은 경우는 새롭게 제작사들이 전부 다 이제 매출을 그 중국 시장에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 네네. 이런 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 드라마가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 우리나라에 얼마나 인기를 끌지 몰라요. 다만 이제 수치로 보면 중국에서 많이 보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여기까지 네, 네, 사실이 되니까 이게 만약 성공하면 수많은 우리나라에 대한 그 컨텐츠 제공 능력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금 웬만한 여기 오늘 아까도 보셨으면 이 사람들이 한국이 트렌드 드라마 잘 만든다는 얘기는 하는데요. 이게 사전 제작에 가면 콘텐츠가 다양해지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디테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까지 인정되면 상당히 대박이 날 수 있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워킹 데드 제작사도 한국에 드라마 만들어서 이건 한국에서 방영하겠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방영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상당히 큰 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장기적으로 계속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코너 들어가서 정말 중요한 분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돌직구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이슈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뭐 G20 재무장관 그 공동선언문에 네네. 대한 쪽을 보게 되면 네. 결론은 이거 한 줄이죠. 그러니까 네. 그 공동선언문 내용은 엄청 길던데 네.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라는 네. 그런 그 합의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중국 상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G20 그 회원국 저성장을 타개하고 네. 금융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지금 뭐 발권력, 그다음에 재정 정책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지금 보게 되면은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뭐 공동선언서 전문이 쭉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은 일단은 뭐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라는 거니까 시장에서 이제 금융에 대한 이슈에 대한 부분에서 흔들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쪽은 상당히 좀 적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네. 지금 올해 그 작년 올해 1월달, 2월달 초 중순까지 벌어졌던 네네. 이런 그런 이슈들, 그러니까 막연한 이제 불안감 네네. 이런 부분에서는 좀 해소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 아마 3월 달에 네. 3월 달에 요즘 모르겠어요. 시장에서 시장을 떠나서 큰 글로벌 이슈 중에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어찌 되었건 우리 지정학적 이런 요인이 계속 있겠죠. 그리고 키리졸브 이게 이제 큰 이슈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 이제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주중부터 나오는 양해 이런 것도 분명히 이슈가 되겠고요. 또 하나 일단 이런 건 상관해서 앞서 뭐 전기차도 얘기했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바둑이라고 바둑 대결. 네. 그거리 우리나라 이제 뭐 서양 사람들 바둑을 안 두지만 그래도 구글이 체스를 예전에 그 로버트가 컴퓨터가 그 체스를 이겼기 때문에 또 하나의 판인 바둑이 이길지 안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것이 되면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랑 관심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로봇은 거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게 약간 다른 얘기일지 모르겠으나 이게 우리 작년부터 우리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에코란 거 아마존 네네. 에코에서 우리 아침에 우리 이승원 대표가 얘기한 거 하더라도 우리 아침 오늘 뭐 사야 돼? 팔아야 돼. 이런 얘기해주면 고맙다 그랬잖아. 좋을 것 같다고 그렇죠. 했잖아. 펀드 수익률에 대해서 우리 보면 로봇 어드바이저라고요. 이번에 쿼터백 투자 자문이라는 거 한번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게 올해에서 수익률 대결에서 하면 1월부터 2월 25일까지요. 25일까지 내가 2%로 수익을 냈어요. 그리고 펀드 매니저 평균이 올해 3% 하락했거든요. 여기서도 로봇이 지금 인간을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거는 하나의 앱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크게 우리가 일반화할 수는 없어. 다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란 얘기고요. 증권사도 보면 증권사 투자 자문, 증권사에서 이런 것도 많이 하겠고요. 특히 이번에 IS에 대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거란 말이죠. 네네. 이런 건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것들도 관심을 계속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AI라든가 AI는 인공지능 그리고 말씀대로 로봇, 그리고 다양한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전혀 뚱딴지 같은 얘기든 로보스타 이런 것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그 김정희 연구원이 지난주에 나왔던 ETF 로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구글의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비상장이지만 이런 것들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청자분들이 쭉 머리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로봇과 인간 그리고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개념 좀 계속 보시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시장에서 이제 앞에서 이제 네.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쪽이 좀 제거가 됐다 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버핏 그 지금 보게 되면은 벅셔 해서웨이에서 연례 주주 소환에서 네.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네. 미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대선 후보들에 대한 시각은 잘못됐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했습니다. 버핏이 혼냈죠. 예, 버핏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네. 지금 그 미국인들의 자신들의 자녀들이 우리만큼 잘 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은 완전히 틀리다. 네. 지금 태어나는 아기들은 사상 최고의 행운하다라는 그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보게 되면 대선 후보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네. 공화당 대다수의 후보와 버니 샌더스 후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네. 지금 블룸버그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네. 재밌는 거는 여기 지금 쭉 보게 되면은 네. 버핏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뭐냐면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한 쪽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 변화에 대한 쪽이 앞으로 지금 사회의 커다란 위험 요인이 될 것이다. 이제 관련주에 대한 흐름들에 대한 쪽들이 장기적으로 이런 쪽을 찾고 있다. 네. 이런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기후 변화가 벅셔 해서웨이의 보험 사업 부분에 타격을 줄 것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네.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네. 얘기에 대한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벅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에 대한 쪽에 관심을 계속해서 지금 가져가고 있고, 오늘도 우리도 어제도 눈 오고 갑자기 3일 있다가 영상 15도로 가고 지금 그러니까요. 믿을 수가 날씨는 없어요. 엄청 춥고 뭐 이런 네네. 상황인데 어떤 기후 변화에 대한 쪽에다가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특이 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는 몇 가지 한두 가지만 더 보면 이런 네. 거죠. 제가 이제 작년 연말에 듣보잡으로 얘기하고 듣보잡 콘테스트에서 제가 뭐 10만 원 딴 거는 뭐 인정하잖아요. 네, 인정합니다. 다 죽였잖아요. 제가 네네, 다 세시에서 죽였죠. 딱 그죠. 10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 버는 거고.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겉으로는 제가 이제 쉽게 이제 우습게 좀 편하게 얘기하면 이제 서비스 산업 발전법인데 실제로 그건 이제 하는 얘기고 실제로 보면 이제 중국에서의 병원 숫자가 우리나라 훨씬 적다. 그런 얘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구체 수치는 제가 찾았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우연히 봤는데. 그래서 인구 1000명 단 몇 개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 일본보다 적고 미국은 화양표현이 낮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가 있던 그런 비옥스가 됐건 바텍이 됐건 자기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이제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네네.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첨단을 보면 또 우리나라 상장돼 있지 않지만 미국에 상장돼 있는 그 있죠. 네. 보철기, 네. 보철기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났어요. 상해에서 말이에요. 상해에서 국제 안광기기 박람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오늘 머니터에 기사가 났는데 24일부터 이제 26일까지 나온 건데요. 이게 보시면 이성 교수 여러 번 했던 거예요. 휴비치라는 건데요. 휴비치 얘기 나왔는데 이게 무슨 홍보성 기사인지 제가 잘 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참여했다는 건데요. 전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게 정말 올라갈지 안 올지 잘 몰라요. 제가 이 기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뭐야 항상 여기에 접근하시면 돼요. 안경 착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중국인들이 안경 착용 물론이고 이제 패션까지 고려됐다.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어렵지만 중국인들의 안경 착용률이 20% 수준으로 우리는 절반의 수치를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안경 착용자가 늘어나고 신차량을 급부상하는 분위기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시청자분들이 항상 이런 걸 좀 관점을 가셔야 돼요. 지금 당장 그래서 제가 휴비치가 뭐 안에 썼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할 말은 없으나 그런 안경 관련이 됐건 우리 눈이 됐건 뭐가 귀가 됐건 뭐가 됐건 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이제 휴비치는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거 하나 좀 말씀드렸고요. 하나 좀 더 말씀드리면 앞서 이제 양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가 오늘 뭐 딴 거는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전인대랑 전국 정치협상회의다라고 아실 거겠고요. 정치협상에서 이제 각종 이제 정책을 제안하고 이런 것들 상무위원 뽑는 거 그런 역할이 있고 전인대는 최고 권력기관으로 주석도 뽑고 이런 거거든요. 네네. 근데 많은 부분들이 자꾸 경제 쪽만 관심을 가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고 싶은데요. 맞습니다. 작년에도 경제 얘기가 있었고요. 작년에는 7% 성장을 유지하느냐 아니냐.
그런 게 있었고요. 올해 핵심은 또 중에 하나는 경제 그 공작회에서 나왔고 작년에 오중전에서 나왔던 13.5 규획 있죠. 13.5 개년 계획에 확정이 되는 거 이번에 전인대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구조조정 이슈, 공급 사이드 구조조정 이슈와 경제적인 안정의 성장 이런 것도 어떻게 밸런스 맞추자는 건 맞는 건데요. 이번에는 그런 걸 자꾸 우리나라에서 부각시키고 있어요. 특히 경제 신문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그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미 다 알려진 거야. 거기 확정됐기 때문에 도장 찍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슈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시진핑의 권력 강화입니다. 예? 그리고 요즘 뉴스 보시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CCTV나 인민일보가 충성 맹세하는 거 보신 적 있죠? 네네. 이게 형식처럼 집단 지도 체제의 형성에 강하거든 중국이요. 그런데 1인 지도 체제를 확건이 더하는 게 이번에 이슈예요. 그러니까 권력 강화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국방비예요. 국방비.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보시면 깜짝 놀랄 텐데요. 2012년에 11.2% 올랐어요. 이걸 좀 보여주셔야 돼요. 2013년에 10.7%가 올랐어요. 전년 대비 국방 예산입니다. 국방 예산 증가율인데요. 2014년에 12%가 올랐어요. 2015년에 10.1%가 또 증가를 했는데요. 로이터 통신 발에서 뭐라 써있냐. 로이터 통신의 얘기가 일부의 주장이지만 30%까지 늘어날 수 있다. 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대통령 가셨던 그거 있죠. 열병식에서 네. 그때 연설해보면 지상군 뭐 20% 감축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상군 감축이 국방비 감소가 절대 아니에요. 왜? 군 현대화, 항공모함 추가 건축, 로켓군, 이게 우리 보면 우주부대거든, 그 얘기거든요. 이건 네. 창설. 이런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자꾸 경제만 보시면 안 되고, 요번에도 이슈는 뭐다? 물론 제 생각일 뿐인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제 생각하는 게 다 미국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방위산업 관련 주식이죠.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노스라크루만, 럭키드 마틴,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이런 게 3대 뭐 핵심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또 많아요. 중국은 상해 후광퉁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후광퉁 있는 것 중에 저는 좋아하는 게 중국 항공 동력도 있고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특히 중국의 후광퉁에 물려서 머리 아프는 건 이런 걸 사셔야 돼요. 이런 거 있고 한국에서는 LIG 넥스원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하나테크인 그리고 크게 보면 현대로템도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방위산업 관련주를 계속 보시라는 거. 그래서 요번에 양회의 핵심은 요번에 그 양회의 핵심은 경제는 우리나라 시각이고 해외 시각은 방위산업 국방이다. 이거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잠시 설명드렸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 11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는 2부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계속해서 네. 플러스 0.01, 플러스 0.05, 마이너스 0.01, 뭐 0.5인데 하나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드리면 주시랑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이제 이번 달부터인가 다음 달부터 이제 네. 기사들한테 푼다는 거예요. 대리 기사님한테 기사님 외부를 풀고요. 5월부터 카카오 기사를 시작하는 뉴스 보셨어요? 카카오 김 기사가 대리 기사. 없어져갖고 뭐? 김 기사가 앱이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어디 갔지? 찾아봤더니 카카오 내비로 바뀌었더라고 이름이. 카카오 내비로. 이제 김기 이제 찾아보니까 이름 스스로 바뀐 거 업데이트되면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어디 갔지? 그랬더니 네. 찾으려고 했더니 바뀌었더라고요. 네. 드디어 이제 오토 한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그래 그거를 같이 쓰는 건가요 이제? 네네.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 하여튼 대리기사 시장에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기존에 대리기사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일하시는 분들 엄청. 그러니까 갑은 엄청 반대하고 을은 또 좋아하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하여튼 오토 서비스가 또 한 차례 이제 정말 돈이 벌리기 시작하면 돈 버는 거 보여주면 왜냐면 지금까지는 카카오가 수많은 사업을 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카톡은 돈 번 적이 없죠. 카카오 택시는 아직까지 돈 안 되죠. 다만 카카오에서 이번에 카카오 X인가 있잖아요. 뭐 좀 비싼 차 그건 돈 받고 하는 건데요. 그게 아주 큰 건 아니니까. 근데 이번에 카카오 대리는 어떻게 수익 사업을 할지 모르는지 계속 좀 보셔야 되겠고요. 어찌되었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거가 생길 거라 보는데 이성 교수 우버 안 타봤죠? 우버는 못 타봤죠. 안 타봤죠. 심지어 쿠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탔죠. 그렇죠. 쿠폰 받아도 비싸. 그렇죠. 근데 이제 우버는 이제 네. 다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는 건데 그때 살면 되는데 네. 이게 있어요. 피크 타임제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보시면 뭐냐면 사람이 많이 올릴 때 보면 값을 올려버려요. 근데 이게 자동으로 알고리즘으로 인공지능 같은 건데 알고리즘 올리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영화 같은 데 보면 평일날 요금 있죠. 평일날 요금 있고 주말 요금 있고 밤 요금이 있고 새벽 요금 이제 네네. 조금씩 싸거나 비싼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보면 우버 전 타봤잖아요. 네. 외국에서 우버 타면 사람의 퇴근 시간에 보면 사람이 몰리잖아요. 네. 자동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가격이. 네. 그래서 우버가 지금 그 사람이 많이 몰리고 차가 없으면 올려. 왜냐하면 가려는 사람이 택시를 그 우버 사업을 하는 그 일하는 우버 드라이버들이 보더라도 아 지금 바쁜데 저기 또 가야 돼 그러면 값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알고리즘 올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가 제가 보기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거가 제가 하나 잠깐 보여드리고 이게 우리나라 유통업에서 많이 나올 텐데요. 디즈니가 지금도 평일이랑 평일 요금 그리고 위켄드 요금 정도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 20% 한도 내에서 사람이 많이 몰릴 때 있죠. 올린다는 거예요, 이제요. 근데 그렇게 알고리즘 무조건 올리는 건 아닌데 그래서 아마 이런 유통업계에서도 많이 또 변형이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거는 신한카드에서 네. 대리운전을 신한카드 대리운전이 나왔습니다. 그 어떤 개념이에요? 아, 그 뭐냐면 앱카드 있잖아요, 앱카드. 앱카드. 앱카드가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신한카드도 카카오하고 2조 대리시장 놓고 한 판 이렇게 되는데 신한카드는 신한카드 대리운전이라고 해갖고 앱카드에서 자동 결제되게끔 해가서 네. 어제 그 전국 대리운전 그러니까 앱카드 내에 대리운전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얘네는 핀테크로 가는 거고 마일리지 주고. 네, 이쪽은 금리 인하해주고. 카카오 대출 금리 인하해주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자기네가 대리 업체가 되겠다는 거니까 중개 업체가 되는 네네네네. 거고 신한카드는 앱카드 내 서비스로 네. 신한카드 대리운전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쨌든간에 최근에 기업들이 네. 서로 확장을 엄청나게 그러니까 하는 돈 벌 구석이 없으니까 자꾸 돈 버는 비즈니스를 하는 건데 여튼 이런 것들이 아마 유통업계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얘기해 드렸고요. 하여튼 이번에 대리기사 하면서 정말 수익사업을 갔을 경우에 큰 변화. 왜냐하면 대리 하시는 분이 워낙 많고 그 네네. 시장이 워낙 뭐 크다. 몇 조 시장 뭐 네네. 얘기하던데 저야 뭐 1년에 10년 동안 쓴 적이 없으니 저지만 이성규 뭘요? 교수 써요? 뭘요? 대리. 자기 술 마시니까 쓸 거 아니야. 전 갖고. 쓰죠. 나는 쓸 일이 없잖아. 술 안 마시니까. 네. 차도 없고. 대리운전을 가끔 하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시장이 얼마나 클지. 그렇게 되면 지금 주가는 계속 재미없잖아요. 네네. 하여튼 그런 것들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 좀 보셔야 되겠고요. 바로 다음 코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